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유비온의 아주 간단한 기업 내용부터 수요 예측 결과까지 한 큐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온 뭐 하는 회사냐면요. 혹시 와우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금융 교육 사이트예요. 금융, 전산세무회계, 무역 자격증 관련된 교육들을 인터넷 강의로 제공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엄청나게 유용하게 썼던, 아니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이트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이 금융교육 사이트 운영으로 시작된 회사고요. 와우패스를 성공시킨 뒤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영역을 넓힙니다. 대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LMS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는데요. LMS란 간단히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적과 진도는 물론 출석, 결석, 학사 전반에 걸친 사항들 전부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코스모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요. 총 120여 개의 대학교 LMS를 구축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교 LMS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네요. 이렇게 대학교 위주로 출발을 했지만 LMS에 대한 수요가 공기업과 사기업까지 확산이 되면서 고객사를 더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과 같이요. 그래서 온라인 금융교육과 학습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다루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 이 회사는 조금 특이하게 9월 결산 법인이에요. 그래서 22년 3분기까지의 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유비온의 3분기는 다른 회사의 6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것 같고 아무튼 보면 매출액 성장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익률은 조금 개선되는 중인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기는 하고요. 그냥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둬야겠네요. 재무 안정성 지표는 딱히 좋지 않습니다. 무차입 경영 상태이기는 한데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이 업종 평균 대비해서 부진한 수준이에요. 공모자금이 유입되면 조금은 개선이 되겠지만 계속해서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볼게요. 유사기업으로 IB기명, YBM넷, 메가임들을 선정했는데요. 이 중에 IB기명의 퍼가 다른 두 종목 대비해서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퍼가 좀 높아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4개 분기 합산순이익에 평균 퍼를 적용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 가액은 2,214원이고요. 여기에 공모가 상단 기준의 할인율 9.67%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산출합니다. 퍼도 좀 높은 것 같은데 할인율까지 낮다? 썩 내키지가 않죠.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니까요. 유비오는 공모가 상단 기준 퍼가 19.7배가 나오고요. YBM넷은 20배, 메가임드는 11.4배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상단 기준의 퍼는요. 유사 기업 대비해서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종목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이거든요. 오늘 코넥스 시장의 종가는 2,35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모가보다 17.5% 높은 수준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은요. 밸류에이션 플러스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차트상에서 지지가 되는 가격 수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우선 상황은 이렇고요. 수요 예측 결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쟁률 736.72대 1에 기록합니다. 낮지 않죠? 사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은 경쟁률 500대 1을 넘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레몽레인을 제외하고는 100대 1을 간신히 넘기는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비온의 736.72대 1은 어쩌면 의미 있게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중에서는요.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상단인 2,000원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71.03%입니다. 수량 기준으로. 초과 비율은 9.60%로 매우 낮은 편이기는 하고요. 어쨌든 상단 이상을 써낸 기관이 70% 이상이었다 보시면 되겠는데 하단과 하단 미만의 비율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량 기준 24.42%면 아주 무시할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건수 기준으로도 2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참여한 기관의 4분의 1 정도는 밴드 하단이나 하단 미만이 적당하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모가에 대한 의견은 조금 갈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0.94%, 수량 기준으로 1.11%를 기록합니다. 장기로 볼 만한 종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그닥 좋지가 않거든요. 경쟁률도 코넥스 중에서는 높지만 1000대1 미만이고 분포표상으로 하단과 하단 미만의 비율도 꽤 있었고 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매우 낮았어요. 그럼에도 공모가를 밴드 상단인 2,000원에 확정을 합니다. 미래에셋다운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래도 이 종목은 보시면 매우 초소형 공모주에 속해요. 공모 규모가 약 55억 원, 시가총액은 약 394억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과연 확실한 메리트가 될 것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20%나 배정을 했는데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600만 원대라서 여기서 미달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일 것 같아요. 네,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43%, 기존 주주 비율 31.80%가 존재합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서 많을 수밖에 없고요. 유통 물량이. 근데 코넥스 이전 상장 치고는 그래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선바이오는 60%가 넘었었어요. 네, 유통 가능 물량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7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워낙에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주주는 아주아이비투자, 한국산업은행, 미래에셋증권 등의 재무적 투자자들과 소액 주주들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치고는 FI들 비중이 꽤 되기는 해요. 이걸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을 위해서 공모가 상단을 고수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 정리해보죠. 경쟁률은 낮지도 높지도 않은 애매한 수준이지만 코넥스 이전 상장 치고는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마 가볍다는 장점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신청가격 분포표상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의 비중이 꽤 높았음에도 공모가를 밴드 상단에 확정해서 좀 아쉽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11%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상장일에 유통 가능 금액이 매우 가볍다는 장점, 그게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 되겠어요. 자, 먼저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바이오, 비플라이소프트, 인카금융서비스, 에드바이오텍, 레몽레인, 툴젠, 바이옵트로까지 최근 순서대로 적어봤는데요. 이 중에 공모가를 상단에 확정한 게 유비온 하나고 상단을 초과한 건 레몽레인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하단이나 하단 미만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보면 인카금융서비스, 바이옵트로를 제외하고는 상장일에 고가 기준 수익 구간이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수익 구간이 나온 종목들을 보면 다 특이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선바이오는 기준가 마법이 조금 컸고요. 비플라이소프트는 공모가를 하단보다 거의 40% 낮은 가격에 확정을 해줬고 유통가는 금액과 시가총액이 가볍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에드바이오텍도 굉장히 가벼웠고요. 레몽레인은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았어요. 좋은 성적을 충분히 기대할 만한 했던 거고요. 툴제는 수요 예측 발표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괴리율이 엄청 높은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은 단순 수요 예측 결과뿐 아니라 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를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의 가장 큰 대표적인 단점이 바로 기존 주주의 물량 떠넘기기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공모가 근처에서 바로 던져버릴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둘째, 차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차트상으로 지지되는 가격 수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공모가 아래에서 터진 거래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고요. 셋째, 기준가 마법이죠. 코넥스 이전 상장의 경우 상장일의 시초가는 공모가의 90%에서 200%가 아니라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기준가의 90%에서 200%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가가 공모가보다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선 선바이오도 그 케이스기는 했고요. 그렇게 되면 공모가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기준가 마법도 가능성을 조금 체크해 봐야겠죠. 네, 그럼 유비온도요. 요 포인트들에 맞춰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존 주주는 아주아이비투자, 한국산업은행, 미래에셋, 우리기술투자 등의 FI들과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 주주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FI들은 정확한 투자 단가는 모르겠지만 공모가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이 돼요. 특히 아주아이비투자는 공모가 기준으로 4배 이상의 차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I들은 엑시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소액 주주들은 어떨까? 자, 유비온의 월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2022년에 엄청난 장대 음봉을 만든 게 보이시죠? 파란색 긴 막대기. 2022년 4월에 5분의 1로 액면 분할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5분의 1 토막 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주식수는 늘어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액면 분할 실시 이전에 10,000원 밑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주가가 2,000원 이상이면 수익 구간이라는 뜻이겠죠? 그쵸? 10,000원이 2,000원이 됐을 테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칠해둔 부분이 10,000원 밑에서 거래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2020년에도 10,000원 한참 밑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액 주주들도요, 공모가 부근에서 바로 매도할 가능성은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일봉 차트인데요. 우선 차트상으로 액면 분할 이후에 2,000원 밑으로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오른 경우도 없고요. 떨어진 경우도 없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2,000원 언저리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주가 추이를 참고하면 2,000원은 높은 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준가 마법 가능성 있을지 볼게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은 이 시기에 따라 산출되는 기준가의 90%에서 200%로 시초가를 결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기준가가 그냥 공모가가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비오는 1번과 2번에는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3번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코넥스 시장 가격이 공모가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유비온의 경우에 2,600원 이상이거나 1,400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코넥스 시장 가격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코넥스의 최종 30거래 형성일 종가 산술 평균과 최종 거래 형성일의 종가 중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유비오는 상장일이 11월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7일을 포함해서 30거래일의 종가 산술 평균과 11월 17일의 종가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11월 9일까지 청약을 마쳐야 되니까 그 이후의 주가까지 다 확인하고 청약할 수가 없는 거죠. 우선 오늘까지의 평균은 2,158원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급락하지 않는다면 코넥스 시장 가격은 2,000원 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넥스 시장 가격이 2,600원 이상이거나 1,400원 이하가 될 확률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까지의 종가 산술 평균이 2,158원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급락하지 않는 한 코넥스 시장 가격은 2,000원보다 높을 듯하고 2,600원 이상이거나 1,400원 이하가 될 확률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번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식에 따라서 기준가가 계산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코넥스 시장 가격이 2,150원이 된다면 이 식에 대입했을 때 기준가는 2,13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초가는 1,920원에서 4,260원에 결정이 될 거고요. 시초가 하한가를 찍는다고 해도 공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청약이 시작되는 내일 그리고 9일까지 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기준가 마법이 정말로 가능할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이틀 동안 2,300원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다고 하면 기준가 마법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선바이오의 케이스를 보면 기준가 마법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선바이오는 매우 무거운 편이었고 유비오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은 높아 보이죠. FI도 소액 주주도. 그래도 차트상 액면 분할 이후의 주가는 2,000원을 하회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차트상 2,000원이 비싸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기준가 마법은 내일과 내일 모레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다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기존 주주들의 매수 단가가 2,000원보다 높기만 했다면 정말 해볼만 하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불안하기는 하네요. 자, 장단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밸류에이션상 가격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신청가격 분포표 대비해서 공모가격 높게 잡힌 듯 합니다.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하지만 액면 분할 이후 2,000원 아래에서 거래된 적이 별로 없다는 점과 현재 주가 기준의 괴리율은 17.5% 정도고 기준가 마법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거. 매우 소형 종목이라서 예상외로 수급이 붙으면 성과 내기 좋은 조건이라는 거. 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초점이 좀 맞춰지시나요? 우선 유통가능 금액 100억 원대라는 게 가장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100억 원대였던 종목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코넥스 이전 상장이 아닌 이 친구들의 성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막 가볍다고 하면 따상을 신나게 기록하던 때기는 해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가볍다는 게 분명한 장점은 맞는데 유비오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 성격이 조금 다르고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신경 쓰이는 게 더 많다면 패스를 하시고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위험 감수하고 청약하겠다 하는 분들은 해보시는 거고 그렇죠 뭐. 우선은 8일과 9일 추가적으로 주가 추이 더 지켜보시고요. 유비오는 제이오, 엔젯과 상장일이 겹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제이오와 엔젯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확인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정 물량 청약 한도 보고 마칠게요. 균등 물량 34만 5천 주입니다. 이 종목도 균등으로만 받을 수 있는 수량이 꽤 많겠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인데 10주를 다 받아도 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 수익을 내면 2,000원 버는 건데 미래에셋에서 수수료 2,000원까지 내야 되는 분들은 정말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으니까요. 청약을 하실 거면 최소 수량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상을 청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유비온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장가 삼아서 편안히 들어주시고 꿀잠 자시기 바랍니다. 잘 자요.